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2일 오전 9시 38분입니다. 1985년 2월 12일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2.12 총선은 우리나라 역대 선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의 극성기였는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투표권 행사로서 민주화를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게 그 선거였습니다. 그 선거에서는 당시 한 구역에 두 사람을 뽑을 때인데 전국에서 여당 민정당 후보가 5명이 떨어졌습니다. 강남구에서 한 사람, 대구에서 한 사람, 그리고 3명이 부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이변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선거를 지휘한 사람이 김영삼 씨였습니다. 그때는 정치를 못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선거혁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화가 대세가 되고 1987년에 가면은 전두환 정권과 민주화 세력이 거리에서 대결을 하는 6월 사태가 벌어지고 여기서 6.29 선언이라는 일종의 타협점을 발견하게 되고 직선제 개헌을 하고 그해 12월 18일 직선제가 이루어지고 1로 3김의 대결에서 노태우 후보가 36.6%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어가지고 제6공화국이 열리고 지금 우리는 제6공화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의 표본이고 역사적 날인데 그게 41년 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6월의 지방선거, 이 지방선거의 주제는 윤석열 잔존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느냐 마느냐로 지금 몰려가니까 국민의힘이 저렇게 지금 자중질환도 일어나고 저렇게 아주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길에 아주 뼈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입니다.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재판소원이라고 써놨어요. 이 조선닷컴이 한자를 쓰지 않고 재판을 원한다는 건지 재판을 소원한다는 건지 이거 한자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문해력 탓을 하는데 한자를 안 쓰니까 이렇게 문해력의 혼돈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 대법원장은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판 소원 도입과 대법관 정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과 국가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수기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이 국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헌법과 국가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거 잘못되면은 그 건물의 기본 구조가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그간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재판소원이라는 것은 대법원이 판결을 했으면 그것으로 확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뭐 이유를 달아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재판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제4심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4심제. 그 목표는 뭡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 지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의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가지고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데 딱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유죄 취지로 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뒤에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 대법원에서 일단 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요건만은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서 무죄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나를 가지고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이게?
대법원은 그간 재판 소원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 소원은 사실상 사심제로서 사법권을 법원에 맡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권리 구제보다는 희망 고문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헌법재판소로 소원을 하면은 그건 완전히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있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입법을 막을 방법이 안 보인다는 기자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아직 최종 종결은 아니어서 그 사이에 또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알려진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사법 질서나 국민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법 왜곡죄, 그러니까 형법 개정안은 판검사나 경찰이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12월에 법사위를 이미 통과해가지고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불법 증거를 재판하고 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미 기존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게 또한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 순수성이 의심받고 오히려 사법부 장악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하는 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 법치가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법치라고 하면은 국가의 기본 작동 원리입니다. 법치가 무너지면은 국가가 그냥 폭력 집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법은 공정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법이라고 한자로 쓰면은 그게 모든 정신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수변에 사라질 것자를 합친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물로서 공평하게 나쁜 사람들을 제거한다는 뜻이 법입니다. 물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물은 항상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고 법의 원리고,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도 법이 LAW입니다. LAW는 놀랍게도 이게 바이킹 말입니다. 바이킹이 한때 잉글랜드를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바이킹 후손들이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살다가 도바 해협을 건너와 가지고 잉글랜드를 정복하면서 바이킹 노르만 전통이 영국의 주류층을 형성하게 되고, 바이킹 노르만이 영국의 법치를 세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로란 말을 했을 때 그 뜻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다는 뜻입니다. 로는, 어원이. 법치를 하면은 각자가 제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이킹 노르만의 전통, 이게 결국 영미법의 중심적 작동 원리가 되었는데, 예컨대 배심제 같은 게 이게 다 바이킹 노르만 전통에서 나온 건데요. 또 정언 선서를 한 다음에 거짓말 하면은 위정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이게 바이킹 노르만 법 정신인데, 이 사람들은 법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법을 정의의 구현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는 교육이나 종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법은 뭐냐?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본질적으로 법을 해석한 사람들이 오늘날 서구의 법치를 만들었고, 동양에서는 춘추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법과도 나오고 해가지고 법정신을 만들었는데, 서양의 법이나 동양의 법정신이나 똑같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려면은 나쁜 사람을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치의 가장
중요한 도전자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권력자입니다. 또 하나는 선동가입니다. 한국은 지금 윤석열로 대표되는 권력자에 의한 법치 파괴가 이루어져 있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대표되는 이 선동가들이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선거 시스템을 때려 부수려고 하는 두 가지 지금 공격의 샌드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대법원을 흔들고 검찰 판사들을 적대시하면은 그 손해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실질적으로 제4심제를 허용하는 황당무계한 이걸 또 사법개혁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본회의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대법원의 그리고 다수 상식적인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걸 통과시킨 다음에 일어날 상황은 아주 심각할 겁니다. 우선 위헌 법률로 제소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로 반 이재명 반 민주당 투쟁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으로 지금 외교를 안보 문제를 그리고 경제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여기도 큰 장애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접어야 됩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은 법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정면 충돌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깨질 사람은 대한민국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